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월간역학 2022년 12월호를 마감하느라고 한동안 촬영을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강화도를 다녀왔습니다. 강화도에 1박 2일 동안 저와 제 도반들이 같이 다녀왔는데요. 여러 군데 명당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강화도의 명당을 대략 3편으로 나눠서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1편 고려궁지, 고려궁터와 왕릉을 둘러보겠습니다. 여기가 강화도에 있는 고려궁지입니다. 고려궁터지요. 승평문이라고 이렇게 정문이 되어 있습니다. 강화 고려궁지는요,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북문길 42에 있습니다. 1232년, 그러니까 고려 고종 19년 6월 몽골군의 침입으로 수도를 강화로 옮기게 됐죠. 이때는 아직 몽골이 중국을 통일하기 전입니다. 그래가지고 1270년 고종의 아들인 원종 11년 몽골과 화의를 맺고서 개성으로 환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39년의 왕궁터가 되겠습니다. 몽골은 1271년에 대도, 북경이죠. 북경을 점령하고 원나라를 건국했습니다. 그리고 1368년까지 97년간 중국을 통치하다가 명나라 주원장이한테 밀려서 몽골로 돌아왔죠. 이 고려궁지에는 원래 본궁인 연경궁, 또 강한전, 경영궁, 건덕전, 장영전, 만영전 등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자리에는 당시 건물 기단과 세계단의 돌계단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강화 유수부 건물이 세워졌죠. 유수가 뭐냐고 묻는 분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유수는 군사적 주로 요충지 쪽에 있던 요즘으로 말하면 원림입니다. 개성, 강화, 광주, 수원 등에 설치를 했고요. 벼슬은 정이품 또는 종이품의 관리가 했는데 일반 원림보다는 풍계가 높아서 어떤 경우에는 관찰사를 겸하는 수도 있었습니다. 이 고려궁지는요, 병자호란 시기인 1636년 인조 14년 12월 14일에 청나라가 쳐들어오니까 인조가 강화도로 피신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청나라군이 알고 차단하고 있었으므로 남한산성으로 갔죠. 왜냐하면 몽골은 바다가 없기 때문에 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해협인데도 건너질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당시 고려는 최씨 무신 정권으로 무인들이 특출했기 때문에 그 원나라가 배를 타고 건너오질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병자호란 때 그때를 생각해서 인조가 강화도로 도망을 갔는데 청나라가 미리 알고 와서 차단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 고려궁지는요, 1866년 병인 양요 때 프랑스군이 행궁과 외규장각 등을 불태우고 문화재를 약탈해 갔습니다. 1976년 산문에 출입문을 세우고 돌담을 돌려서 국방 유적으로 정화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병인 양요가 뭐냐 묻는 분이 계실까 봐 말씀을 드릴게요. 조선은 1866년 2월 천주교를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천주교도들을 체포를 합니다. 왜냐하면 천주교가 들어와서 어느 정도 세력이 퍼지자 제사를 지내지 말라. 그리고 옛날에 양반 상민이 같이 어울려서 형제 자매님하고 심지어는 간통하는 일까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원군이 박해를 시작을 했죠.
1871년까지 5년간 4차례에 걸쳐서 프랑스 선교사 12명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 신부들이 그 중에 9명이 체포돼 가지고 사형을 당했습니다. 천주교도 8,000명도 함께 처형이 됐죠. 이것을 병인 박해라고 그럽니다. 1866년 병인년, 67년 정묘, 68년 무진, 1871년 신미, 이렇게 4년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근데 이걸 통틀어서 그냥 흔히 병인 박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리델 신부라고 프랑스 사람입니다. 몰래 들어와서 선교를 하다가 1871년 5월에 이 리델 신부가 조선을 탈출해 갖고 중국 천진에 주둔 중인 프랑스 함대 사령관 피에르 로즈한테 이 사건을 알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본국에 연락을 하니까 나폴레옹 3세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출병을 해라. 그래서 10월 15일부터 16일 조선군과 프랑스군이 강화성에서 충돌을 해가지고 프랑스군이 무기가 월등하기 때문에 성을 함락해 버립니다. 그리고 프랑스군은 일대를 수색해서 약 20만 프랑에 달하는 은괴 19상자, 서적, 무기 등을 획득합니다. 그리고 외규장각의 서적과 귀중품을 약탈을 했죠. 10월 24일 조선군이 문수산성 일대에 주둔을 하게 됩니다. 문수산성은 강화를 마주보는 바로 김포에 있죠. 문수산성 일대에 주둔하는데 이때 조선군의 동향을 조선인인 천주교 신자들이 프랑스군에 알립니다. 그래가지고 프랑스군이 다시 공격을 해서 점령을 해요. 그리고 11월 10일 프랑스군이 강화성을 불태운 후 21일 조선에서 철수를 합니다. 이것이 병인 양요 사건의 전말입니다. 강화성 고려궁지 안에 들어가면 외규장각이 이렇게 가운데 버티고 있고요. 그리고 저 아래 종각이 보입니다. 위성사진입니다. 여기가 고려궁지입니다. 사방이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죠. 외규장각이죠. 각종 서적을 보관하던 그런 건물입니다. 외규장각, 정규운이라는 분이 쓴 글씨인데 이분에 관해서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글씨가 아주 힘차군요. 여기는 강화 유수가 있던 명의헌이라고 하는 동헌입니다. 명의헌이라고 되어 있죠. 이 고려궁지에서 보면 왼쪽으로 바로 밑에 강화초등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공회 성당이 있고요. 그리고 철종 임금이 5년간 살았던 집 용흥궁이라고 이쪽에 있습니다. 이 자리는 강화초등학교에서부터 성공회 용흥궁으로 이어지는 내청룡이 있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산맥을 따라서 이어지는 내백호가 있습니다. 여기가 고려궁지인데요. 뒤에가 현무가 되고 내청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있고 내백호가 있죠. 그리고 안산이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이쪽 김포에 있는 산이 이렇게 외청룡을 이루고 있고 이쪽 산맥이 크게 또 외백호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강화도에 있는 산맥은 이렇습니다. 지금 북한에 있는 개성 뒤에 송악산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송악산에서 여기로 이어지죠. 그렇죠? 저 백두대간 금강에서부터 내려와서 금강산으로 건너와서 여기로 맺힙니다. 이런 것을 들을 달리고 바다를 건넌다 해서 천전도해라고 합니다. 이런 형태를 바다가 있으면 바다를 건너오는 거죠. 보시면 송악산에서부터 내려온 맥이 바다를 건너서 여기 와서 이렇게 맺힙니다. 그리고 이렇게 쌓고 이렇게 쌓고 이렇게 쌓고 첩첩이 쌓죠. 그래서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 볕줄기나 꽃잎이 이렇게 이삭이 내려와서 맺힌 듯 합니다. 이런 것을
이삭과 같이 맺혔다 그래서 영초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죠. 이 자리인데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싸고 이렇게 싸고 크게 봐야죠. 이렇게 싸고 또 이쪽에 이렇게 둘러싼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풍수지리라고 하는 것은 작게 보는 게 아니라 크게 봐야 되는 겁니다. 마치 하늘에서 보듯이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지녀야 됩니다. 그렇다면 본궁인 연경궁 자리는 어디가 될까요? 이것을 한번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외규장각은 조선시대 정조의 명에 의해서 세워졌던 서고입니다. 서고. 그거를 복원한 거죠. 여기다 한번 측정을 해보죠. 고려궁지 안에 있는 명우이헌입니다. 옛날 여기 강화 유수죠. 그러니까 태수 사또가 있던 그 자리입니다. 여기를 한번 측정을 해보고요. 아마도 옛날 여기 몽고군은 배를 부릴 줄 모르기 때문에 여기로 피신을 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수도로 삼고 있었는데 제가 볼 땐 궁궐터가 저 우위가 될 것 같습니다. 고려 때 이미 풍수가 많이 발달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강화 안에서는 풍수적으로 거의 완벽한 땅을 찾은 겁니다. 저 앞에 보시면 삼태산이 있는데 봉우리가 저런 경우에는 높은 봉우리로 잡습니다. 왜냐하면 이 터가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백호도 저 밖으로 지금 해가 지려고 하는데 꽤 잘 쌌습니다. 청룡도 저기 보시면 쭉 이어져서 삼태기 속처럼 이렇게 팔로 품은 듯이 만들어진 그런 형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위에서 보실 때 외규장각 오른쪽이 왼쪽보다 혈이 훨씬 강한 걸 알 수가 있고 저 아래가 아마도 그 당시에 정전이 있던 그런 자리였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뒤에 산세로 봐서 그 당시 뭐 궁궐이 크진 않았겠죠. 이쯤일 겁니다. 외규장각을 앞에서 봤을 때 왼쪽에 궁궐이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 자리가 이 일대가 아마 옛날 고려시대 때 궁궐이 있던 그런 자리라고 여겨집니다. 여기가 궁궐의 중심, 왕이 있던 이 자리, 여기였을 겁니다, 아마. 예, 여기가 외규장각이죠. 저희가 전체적으로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함께 보셨습니다만 혈이 이렇게 내려오는 걸 알 수가 있죠. 관룡자가 이렇게 작동을 하지요. 그런데 외규장각 전면에서 봤을 때 우측에 이렇게 노랗게 표시된 이쪽은 혈이 좀 약합니다. 그리고 좌측에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이 부분이 혈이 훨씬 이렇게 강한 걸 함께 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경궁이 어디 있었을까 생각을 해본 결과 연경궁의 위치는 아마도 외규장각 왼쪽에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궁궐이 컸다고 한다면 임금께서 앉아 계시던 정전은 바로 이 자리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